경기방송과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한 특 1편 삼남길 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 사람들에게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치열한 인생을 보내는 곳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저 여행지기 취지는 양준식 작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정대훈 연구원과 함께 생활과 힐링,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남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하시죠. 언제나 설레고 두려운 것이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전 삼남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삼남길 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할 곳은요, 삼남길 7, 8코스 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와 양준식 작가가 우리 여행을 떠나요 팀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 삼남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삼남길을 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삼남길 답사에 도움을 주실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대훈이라고 하고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저희가 오늘 걸을 곳이 이 삼남길인데, 이 삼남길 하니까 좀 이름이 생소한데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삼남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남대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요. 삼남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전 그 조선시대에 한양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길인데요. 여기서 삼남이라 하는 것은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아울러 얘기할 때 얘기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 삼남대로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살아 숨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삼남대로를 기초로 해서 만든 도보길이 삼남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길은 지금 도시화나 산업화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도보길이 삼남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얼마 전부터인가 이 제주도 하면 올레길, 지리산 하면 둘레길처럼 이 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이 다른 길과 삼남길을 비교를 한다면은 이 삼남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길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이나 길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도심지에 사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코스를 설정할 때도 대중교통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좀 천착을 해서 만든 길이거든요. 그런 점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길이가 길다는 겁니다. 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보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시군만을 이제 도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제주도 올레길도 결국 제주도 안만 돌게 되고, 지리산 둘레길도 지리산만 도는 건데, 물론 그렇게 길긴 길지만 저희 길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할 경우에는 땅끝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지금 고양과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의죽길까지 연결하면 땅끝에서 임신각까지 가는 길이 만들어진 셈이거든요. 한반도 종주 도보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삼남길 7코스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삼남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는 오늘의 시작점인 7코스를 힘차게 걸었습니다. 이 리본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본이 황토색과 녹색으로 된 리본이고, 네. 이게 주변 시설물이나 나무 같은데 이제 넥타이처럼 묶어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건데, 그러니까 길을 안내를 위해서 일일이 다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거는 예산 낭비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시는 삼남길 오시는 분들이 네. 이게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가다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다가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길을 돌려서 다시 처음으로 걸어가시면 다시 이거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주황색과 녹색 삼남길이라고 리본이죠. 되어 있는 리본, 이거를 네. 보고서 이제 저희가 여행을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가면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색깔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가시성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여름처럼 녹음이 묶어질 때는 주황일 때는 녹색이 더 잘 보이거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번 가보시죠.
길을 걷다가 뜻밖의 반가운 손님을 만났습니다. 우와, 이 개나리 아니야, 개나리? 그렇네. 오. 이게 왜 아니, 지금 올라오지? 지금 11월 달 아니야? 개나리가 언제 피는데요? 3, 4월 달 봄에 피잖아. 개나리 맞을까요? 이 개나리지 이게 뭐야 그럼? 개나리 맞는데? 개나리가 올라와 있어. 중국산인가? 이거 이게 눈이 올라오는데. 순도 올라오고. 오. 저 멀리서 한 주먹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는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봉투에 들은 건 뭐세요? 잣 주웠거든요. 이게 뭐예요? 잣이요, 잣. 잣. 네, 떨어진 거 너무 좋죠. 정말. 이게 이제 그 가져가면 요 안에 알 이 안에 들어있네? 알이 있죠. 그러면 뭐 작가는 그 도구로 네. 벤치나 그걸로 이렇게 까면 돼요. 아.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 그래 되게 맛있어 보인다. 자주 와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좀 주워가시고. 많이는 좀 많이 죽기는 미안해요. 아. 다람쥐나 청설모들이 많거든요, 여기. 아 그래요? 여기 잣밭이에요, 다. 아 잣나무숲. 네.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우리를 환하게 반겨주던 개나리와 인심 좋은 아주머니를 뒤로 한 채 어느덧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독산성과 보적사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 사찰들 하면은 그 사찰 이름에 유래가 있잖아요. 이 보적사도 좀 특이한데 유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보적사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예전에 아주 가난했던 노 네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정말 가난해서 집에 쌀이 한 대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절에 공양을 하고 돌아갔더니 집에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적사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적사는 세마대 설화와도 관련이 있어 세마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 독산에는 보적사와 독산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은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외적이 바위산인 이곳이 물이 귀한 것을 알고 사면을 포위했을 때 권율 장군이 산 정상에서 말에게 쌀을 부어 목욕을 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왜군은 물이 이 성에 많은 것으로 착각해서 주랭랑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네네. 그 당시 권율 장군이 여기에 주둔했던 게 12월입니다. 12월 지금처럼 추울 때죠. 추울 때.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한겨울에 말한테 물을 부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걸 보고 속을 리가 없죠. 네. 아니 쟤는 왜 갑자기 말에다가 물을 붓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고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 곳을 일본군이 완전히 포위하고 물길을 끄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네네. 소규모 이제 부대를 편성한 권율 장군이 네. 이제 유격전을 펼쳐서 그 물길을 다시 회복하고 네네.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 물길을 회복하고. 네네. 아무튼간에 그 정확한 사실은 그게 더 맞겠지만 네. 지금 세간에 알려진 곳은 이곳에서 가지고 권율 장군이 네. 말한테 쌀을 부어서 말을 시켰다고 해서 씻을 새자에다가 말맞자 높을 때 해갖고 세마대 이렇게 불린 거구나. 그런 네. 거죠. 아마 그 당시 권율 장군이 네. 보여줬던 전략과 전술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삼남길에는 역사 문화 유적뿐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연과 다양한 볼거리도 있었습니다. 어? 야 저거 천문대 네. 아니야 천문대? 천문대인가요? 아니 네, 저 어린이 천문대가 북산성에서 내려오면 있죠. 아 그러면 뭐야 이 길가에는 이런 역사 유적뿐만 아니라 저렇게 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체험거리들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어린이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차량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오시기가 좋죠.
저 거위 아니야 거위? 거위? 저게 거위예요? 거위잖아 거위. 거위가 왜 저기 있어? 야 거위 키우잖아. 거위 물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리도 집에서 키우잖아. 거위도 키워야? 아 그럼 제가 잠을 자서 꿈을 꾸면 거위의 꿈이겠네요? 길을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7코스 마지막 곳에 있는 오산 고인돌 공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대해서 지속묘군들과 함께 있는데 이곳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야 저희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덧 7코스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인돌은 한자로 좀 어렵게 쓰면 지성묘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금암동 지성묘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암동 지성묘군은 1988년도에 이제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에 화성문화원하고 한양대학교 연구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암동 지성묘군은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 발견된 지성묘군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고인돌 공원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나리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산의 오, 개나리의 나리를 따서 지어진 오나리길은 그 이름처럼 작고 아름다운 아늑적한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무렵 길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야 물이 되게 시원해요. 아우 시원하다. 답사길 주변에 이렇게 약수터도 있으니까 좋네. 권리사 입구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손인 공서린 선생이 심은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묵묵히 권리사를 지켜줬습니다. 권리사는 먼저 절이 아닙니다. 권리사라고 할 때 사자는 절 사자가 아니고 사당 사자거든요. 사당이라 하면 유교의 뛰어난 명현들, 그러니까 위인들 같은 분들을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그런 곳을 이제 사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권리사는 특별하게도 그 중에서도 공자를 모신 사당입니다. 전국에 공자를 모신 사당은 딱 2개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오산에 있는 권리사와 지금 충남 논산이죠. 거기에 있는 권리사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세운 권리사는 이 오산 권리사가 유일한데요. 정조 임금이 이곳에 권리사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권리사를 세운 이유는 공자의 후손인 공서린 선생이 중종대에 낙향하셔서 이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정조께서 이곳에 권리사를 세우라는 명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원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는 수원과 화성, 오산이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으니까 이 수원 지역의 문풍을 좀 일으켜보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해석됩니다. 유교의 어리사라 숨쉬는 권리사와 궐동을 지나 길을 걸었습니다. 길의 힘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쯤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저녁 때 딱 이렇게 저녁 먹고 나른해질 시간에 8, 9시에 딱 나와서 이어폰 딱 끼고 여기를 뛰면 야, 그 기분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고 왜 근처에 살면은 저녁 먹고 나서 유모차에 애기 태우고 와이프랑 같이 도란도란 걸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와이프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겪게 되겠지. 좋죠. 억새와 관련된 노래가 있나 우리? 억새와 관련된 노래. 억새의 새싹을 살아왔다 뭐 이런 거?
왜 웃으세요? 영원히 당황했어. 아,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예능하고 있어요, 라디오 예능. 이래요 저희가. 아, 제가 이런 코드에는 잘 안 웃어서 제가. 이 상황이 싫은 거야. 저도 어디 가면 이 개그 코드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도 또 새로운 신천지가 좀 있네요. 그 비탈리스크 흔들리신 것 같아. 약간 유체 이탈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개그를 치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뭐 네. 요즘 최근에 친 개그가 답사를 갔어요. 제가 나간음성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퀴즈를 냈죠. 나간음성의 반대가 뭐게? 드간읍성. 나간이성. 개코도 알겠다. 해미읍성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가 김밥을 샀는데 김밥에 해미읍성. 뭐 이런 개그 치면 정말. 가는가 내 꿈은 무엇이었나 라라라라라라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삼남길은 3명의 남자가 함께 걷는 길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맑은터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드디어 오늘의 답사의 끝. 맑음터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걷다 보니까 그냥 길만 걸었으면 지루하고 이럴 수 있겠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얘기할 거리도 많고. 여기까지가 이제 8코스, 삼남길 8코스 오나리길이 맑음터 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와, 저희 도착했는데요. 어떻게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그 방송을 위해서 답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결국 짧지 않은 길인데 열심히 잘 걸어주셔서 인도하는 저도 아주 보람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오늘 영건이 덕분에 좋은 소식 많이 알아가고 또 같이 형이랑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에 살면서도 삼남길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삼남길을 걸으면서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길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길을 걸으며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고 동행하는 이에게는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방송이 함께한 특집 프로그램 같이 걸어요 삼남길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걸어요 2편 의주길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루가 나를 지치게 해